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지난 한 주 이제 코스닥 주간 대차 거래에서 일단 119만 주가 늘면서 HLB가 일단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수급상에서 이제 공매도와 쇼 커버 관련되는 부분이 부딪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뭐 다시 또 재현될지. 차트상으로도 이제 중요한 가격대 이 부분들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말에 뭐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요. 위기의 HLB, FDA 쇼크, 예, 공매도 캐제, 뭐 재현 5년 전 대잡, 5년 전이면 이제 2019년이잖아요. 그 당시 이제 숏스키즈로 올라갔던 고가를 이번에 넘겼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상으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뭐 그런 기사일 거고요. 영업이익 2조 된다. 기대에 16조 중반까지 갔다가 3월 26일 그러니까 레이트 사이클 리브 미팅 그 관련되는 이제 블로그 기사 올라오고 29일이 이제 주총이었잖아요. 주총 때 뭐 이제 그 당시에 언론에서는 아주 뭐 주주들과 회사가 뭐 잔치 속에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였다가 이제 그 뒤로 4월달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주가가 이 FDA 최종 결과 나오기 전까지 하다가 이제 최종 결과 이후에 이제 급락하는 어떤 상황이 좀 돼 있는데,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제 풀어선 이제 기사입니다. 인더뉴스라고 하는 건데 내용 좀 보면요.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뭐 공식 IR만 15차례, 뭐 비공식 이제 전국 지역 이제 영업점, 정거사 영업점 돌면서 IR까지 포함하면 한 25번 정도? 예. 그러니까 4월 22일 이후부터 이제 IR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만큼 했다. 이제 뭐 진인사 대천명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기다렸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좀 더 이제 IR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제가 한번 피력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뭐 IR을 많이 했습니다. 예. 작년 2023년도 11월 달부터 이제 했고요. 공식 IR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4월 2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주가는 이제 CR 레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CR 레터가 나오면 어떻게 그러냐는데, 미국도 그냥 대부분 이 정도 빠집니다. 그냥. CR 레터가 나오면 거의 그 정도 나오고, 이제 CR 레터가 내오는 확률 자체가 제가 한 40%가 넘는다 하는 것을 작년 연말 올해 1월 달에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1월 달 이후에 중간중간 이제 뭐 그런 어떤 영상들을 잘 살펴보시면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뭐 알려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어떤 그건 아니죠. CR 레터 아니면 어프로브니까. 예. 아주 뭐 드문 경우가 아니라, 예, 특히나 또 바이오 약품 관련되는 부분은 CR 레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과거에 이제 뭐 녹십자라든지,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예, 대웅제약이라든지 대부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변동성이 이제 극심했던 화요일이죠. 화요일은 뭐 시장 전체에 당연히 뭐 이런 거래는 이번 주에, 차라리 이번 주에 터져서 다행입니다. 거래가 만약에 안 터지고 했으면 추가 하락까지도 일단 나오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는 게 이번 주는 가장 차트상으로도 중요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일단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물량 교환이 나왔던 부분들, 그래서 뭐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보통 뭐 천하제일 뭐 단타대에 하는데, 뭐 변동성이 뭐 대단히 왔다 갔다 뭐 크고, 거래량은 이제 엄청 터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IR을 했다는 말은 그만큼 회사가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리보세라믹 관련되는 부분은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게 뭐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리보세라믹 안에서 그동안에 나왔던 노이즈 관련되는 부분은 전혀 해당 사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믿었던 항서제약의 이제 그 감내리 주막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서 이제 CMC가 나오고, 뭐 비모 문제는 양사가 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회사가 IR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터무니없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항서제약에 대한 어떤 크로스 체크라든지 이런 어떤 소통에 관련되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더 이제 중간중간 단계에서 사실 EIR이 안 나왔으니까 충분히 확인은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IR 할 때 조금 이제 언급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이제 시장에 이제 IR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면 좀 더 이제 좀 신뢰감이 좀 더 있었을 건데 이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3년 이내에 뭐 이런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신약 개발사들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이고 그 다음에 경쟁 약물 대비해서 자사의 신약 개발 회사들의 약물이 이 정도 장점이 있어서 이 정도 몇 년 이내의 점유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격을 비교해서 이 정도 요거는 통상적으로 다 하는 거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RMPV를 계산해 가지고 목표 주가를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는 HLB 입장에서는 뭐 터무니없는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되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이제 그 리포트가 나오는데 원체 이제 HLB 같은 경우는 리포트가 안 나오니까 회사가 이런 것들을 기관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상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뭐 코스피 이전 상장이었고 이러면 이제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점에서 이제 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은 좀 일단 연기가 된다는 뭐 회사 이야기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작년도에 이야기했던 17조에 거의 비근한 어떤 시가총액을 3월 26일에 일단 기록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1월 달부터는 한 4배 정도, 테라피틱스가 6배 정도 올라갈 때 4배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2019년도에 쇼스키즈 때 이제 고점도 일단 넘어가는 어떤 상황까지, 흐름이 일단,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총까지는 좋았는데, 추천까지는 뭐 국내에서 가장 이제 뭐 윈윈하는 구조의 어떤 분위기를 냈고 이제 그 뒤에 이제 4월달 이후부터 가격 조정과 최종 결과까지 이제 이런 어떤 변동성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6만 원대 이상에서는 언제든지 이제 뭐 숏스키즈가 나올 수 있는데 커버링은 나와도 스키즈까지는 연결되지 않았거든요. 전형적인 이제 숏스키즈라고 하면 공매도가 거의 뭐 파산할 정도로 그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은 터지면서 공매도가 반드시 이제 자기 포지션을 상환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으면 메꿉니다. 근데 너무 급등해가지고 이걸 이제 돈으로 메꿔가지고 버틸 자신이 없었을 때 이제 던지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숏스키즈는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고 그 태깅할 때 이제 급등하고 조정하고 요런 어떤 변칙적인 어떤 흐름들이 추세와 커버링이 결합된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공매도가 이제 뭐 작년 11월 달에 930만 주대에서 300만 주대 미만까지 3월 26일에는 이제 그 300만 주 밑단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한 600만 주 정도가 커버링 형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 11월 달 대비해서 공매도 잔고의 시가총액은 훨씬 더 늘어났거든요. 이게 이제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의 어떤 이제 시가총액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300망주도 이게 작은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있을 때면 이게 이제 압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공매도 금지 기간이니까 향후에 그러니까 어떤 식의 회사 대응이 적절하게 빠르게 해야 되는 사항도 이 공매도 제거에 관련되는 불확실성하고 연계되어 있고 또 공매도는 이제 이게 아니더라도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공매도가 현물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로 수급이 이제 패시브도 안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접점들도 향후에 계속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제 리서브미션을 하고 이제 하는 기간에 뭐 이런 어떤 부분들도 뭐 예측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올라올 때는 압도적인 어떤 승리 제압은 안 했습니다만 4배 올라오는 가운데 공매도도 그 포지션이 줄면서 주가가 3만원대 부분에서 12만원대가 올라왔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주총 때까지 그 리뷰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부분들 최근에 뭐 라벨링 과정까지 이제 가면서 허가의 확률은 사실상 굉장히 높아져 있는 부분들이 팩트였고요. 그래서 CR 레터의 과정에서 보면 항서제약의 이런 크로스오버 체크가
그러니까 항서제약도 이제 바이오 의약품 카멜리주맘은 FDA 처음으로 이제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좀 체크를 했다면 포드파골 데이트를 좀 더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전에 조치를 좀 할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도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CR 레터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좀 아쉬운 흐름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상으로 보면 이제 한가 속구 직전일부터 이제 지난 한 주까지 이제 신규 대차 거래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꼭 공매도하고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뭐 유동성 공급자라든지 여러 이제 파생 쪽에도 쓰입니다만 이제 주로 이제 공매도 쪽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런 이제 대차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압박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예, 그래서 7% 후반부였던 대차 잔고율이 8.5%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일주일간 대차 거래 체결이 HLB가 가장 많았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생명과학도 14만 주. 그래서 회사가 뭔가 이제 단단히 준비를 하고 이 부분들을 뭐 풀어 나가야 되는 어떤 과정에서 이제 향후에는 이제 실수 같은 것도 안 해야 되고요. 이제 잘 대비를 하면서 이제 이런 수급 압박이라든지 펀더멘탈 관련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추가적인 어떤 이제 계열사 관련되는 부분 유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동안 발행됐던 시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행사 가액이 윗단에 있는 부분들은 그 가격이 단기적으로 뭐 안 온다든지 장기적으로 못 기다리게 되면 대부분 이제 풋옵션 관련되는 부분이 또 걸려 있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주가가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빠진다든지 박스권일 때는 10이나 BW 관련되는 부분 행사 물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격 조정을 동한다든지 뭐 풋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무적으로 이제 문제를 안 일으키게끔 사전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얼마만큼 하느냐. 그래서 뭐 바로 이제 17일 이후에 기사가 났을 때 재무적으로는 현재 현금이 한 1,000억 있고 뭐 현금 자산 다 하면 몇 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자체를 잘 해줘야 되었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 보시다시피 HLB가 체결이 가장 많았고요. 생명과학도 74만 주.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공매도 이제가 거래됐을 때 그 흐름들 2019년도에는 이제 숏스키즈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대 신청을 안 하면서 주가가 이제 고점에서 많이 좀 빠졌던 상황이고 이제 지금은 뭐 이 결론 자체가 이제 조금 결정이 이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막연히 이제 기다리는 게 아니라 5월달, 6월달 체크, 8월달 체크, 그 다음 최종 기간 얼마, 이런 어떤 가능성을 얼마나 빨리 이제 양사가 협의해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뭐 생명과학 같은 경우 유증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CB나 BW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이런 어떤 이제 중간에 이제 뭐 리픽싱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 압박 관련되는 부분들은 기간별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 다음에 뭐 차트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난주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이번 주에 한 5, 6만 원대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방향성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방향성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 말고 이제 목요일 날에 이때 거래량이 터졌을 때 좀 몸통의 기준으로 만들었다면 방향이 세 가지 방향 중에서 뭐 플래팅 방향, 이제 윗방향 여기거든요. 그래서 뭐 일주일간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뭐 플랫형을 기반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요일까지 고가를 치면 45,000원 대비해서 한 20% 이상 올라간 거거든요. 20% 이상 올라가서 단기 했던 파동이 나오고 이제 지금 5만원권이니까 일봉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0% 정도 일단 반등이 나서 플랫형으로 지금 일단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플랫형을 유지하면서 상방에 대한 어떤 흐름을 가기 위해서는 수급 이슈보다는 불확실성이 계속 어떻게 해소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의 어떤 단초를 볼 수 있는 가격대는 55,000원입니다. 55,000원이고 뭔가 이게
안정감이 이제 가면서 빠르게 뭔가 리서브미션과 이 클래스 온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되면 지금 일봉상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추세 가격대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한가를 맞았던 이 갭을 일단은 메꿔야 되거든요. 그게 그 가격대가 이제 여기잖아요.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55,000원이고 윗단에서 이 구간들을 그 시간이 지체되지 않으면서 만들어 가느냐 아니면 이제 플랫형으로 가면서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5월달 남은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1주간 하고 6월달 이 구간에서 이 기간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FDA에서 미팅 신청 후에 그 해답도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한다고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FDA가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먼저 와서 미팅 날짜 잡혀서 결과가 나와서 우리 이렇게 하면 요 정도의 리서브미션을 넣겠다. 이 부분들이 이제 5월달, 6월달이니까 이 재료가 이제 주가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이 외에 회사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부분이라면 이제 IR을 또 추가적으로 하면서 향후에 어떤 프로세스를 좀 명확하게 해준다든지 이 외에 이제 기타 그 회사가 재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해야 되고요. 거래는 이제 저는 계속 늘어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거래가 들어온다는 말 자체는 신규 매수가 이제 기대감으로 가격의 어떤 매력 구간들도 이제 드러나는 거니까 바닥은 이 구간일지 두 가지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3만 원대는 장기적으로 언제든지 항상 바닥을 4, 5년 동안에 줬던 가격이고 이제 4만 원대는 이제 얼마만큼 회사가 빠르게 어떤 결과값을 내는 기대감이 나올 때는 여기가 이제 4만 원대가 바닥이 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어떤 가능성을 보면서 이제 수급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과 한쪽에서는 이제 공매도가 어떻게 하든지 뭔가 이제 장중에 그 양봉 형성들을 막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립하는 어떤 형태로 그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피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간인 만큼 또 향후에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료 카톡방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